해병 특검이 12명 기소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이 임성근을 처벌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빼라라고 얘기한 것을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전체적으로 해병 특검이 활동이 종료되는 이 상황까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게 뭐 구체적인 큰 줄기는 대부분 밝혀지긴 했는데 네. 사실 김건희나 내란 특검도 그렇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많은 뿌리가 깊이 맞습니다. 박혀 있는 것들이 네네. 정황이 확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저들은 우리를 다 죽이고 고문하고 납치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못하잖아요. 네. 우리는 되게 법 지켜가면서 신사적으로 법치주의적으로 그렇죠. 합리적으로 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의 그 음모를 끝까지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이런 네.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고 어떤 형태로든 계속 이게 이어질 필요가 있다. 네. 진상규명 작업이 그런 필요는 있고요. 네, 해병특검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감이 조금 있습니다. 다만 해병특검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추가 기소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몇 명 추가 기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직권남용 임성근을 빼줘라라고 네.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밝혀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보도자료 보니까 2명을 봐줬더라고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네네. 그리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2명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기소유예를 했다고 밝혔더라고요. 네네. 아니 얘네들을 기소유예를 한다고 말이 네. 돼? 라고 네. 하니까 수사에 적극 협조 아.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아마 이 둘이 다 아마 얘기를 윤석열의 해줬구나. 그런 직권남용이나 이런 어. 지시를 밝혀내는데 아주 큰 혁혁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플리바게닝 비슷하게 기소유예를 해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랑 이제 지금 기소된 사람들이 빠져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5명인가 6명에 대해서 기각이 됐었죠.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저는 이제 수원 3인방 소위 그분들에 네네.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래됐다고 아이고. 여러 번 밝히기는 했는데요. 네. 예.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 기존의 그 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이 해왔던 구속 기준에 비추어 봐도 네. 이거는 너무나도 엄격하게 본 거라서 그거를 신용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네. 평가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해병특검이 뭐 수사력이 약하다, 무리한 영장 청구를 했다라는 부분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대한민국이 네. 불구속 수사 원칙이 너무나 잘 그러니까. 지켜지는 네네.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뭐 피고인의 인권 보호가 갑자기 지켜지는 나라가 막 돼버리는 게 이번 특검 사건 저는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 특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이제 구속영장이 다 기각되면서 다 기각되면서 많이 동력을 잃었었죠. 네. 특히 공수처 검사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사실 이제 수사와 관련된 이제 도입부에 있어서의 그 구속 영장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판사들의 역할이 저는 아직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어쩔 수 없지만 뭐 불구속 상태로라도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법정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지길 바라죠. 해병 특검을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 부분 좀 아쉽다 이런 부분도 좀 있으십니까? 근데 구속영장 기각된 부분이 많은 동력을 잃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 법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것들을 수사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었고, 특히 공수처 압수수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 검사에 대한 기소 이런 부분들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권남용죄잖아요.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사실은 구속영장이 제일 많이 기각되는 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법정 구속이 제일 많이 되는 그렇군요. 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속 단계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서도 그래서 기각이 많이 되지만 이게 지금 증거관계가 많이 축적이 돼놨기 때문에 법정에 가면은 유죄가 나올 거고 유죄가 나오면 이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정 구속 많이 될 거다 생각해 봅니다. 네, 진상 규명을 아까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특검을 연장해라라는 네. 여론도 많이 계신데 네. 지금 특검 쪽하고 소통을 해보면은 이분들이 지금 연장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돼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 맞아. 막 거의 파김치가 다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은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대신에 뭐 다른 수사기관에서 어떤 특별 본부를 차려가지고 네, 이어나간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예전에 저희가 이제 특별조사위 같은 것들이 아, 있잖아요. 네. 예, 뭐 그런 방안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위를 만들면 이제 거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진상규명을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저는 진짜 최상명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도 우리가 아직 그 판단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특검법을 재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좀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제일 이 진상 규명의 장애가 되었던 것이 소위 말하는 중앙지법 영장판사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특검을 계속 이어나가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하잖아요. 인사발령 안 나나요? 내년 2월달에 인사발령 나지 않나요? 근데 그 인사발령 또 조희대가 해야 되니까. 텐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특조위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네, 특별조사위원이 영장이 필요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행정조사권, 행정조사권으로. 행정조사권이기 때문에 네, 이제 네. 마치 우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가서 뭐 영장 없이 다 와라. 뺏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느낌을 한번 준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이었습니다. 네,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도 이제 다음 달이면 수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3대 특검 모두 윤 부부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소회라고 할까요? 저는 이거 지금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변호사님. 글쎄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가십성 뉴스만 많이 나오지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 가십성 뉴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김건희 씨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는구나.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가십이 네. 본질이었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도 아침 뉴스를 보는데 또 가방 이야기가 나오고 네. 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뇌물이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한 가십만은 아니었구나.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게 왜 그러면 뭐 정말 2층에서 뛰어내릴 만큼 뭔가가 숨길 게 뭐가 있었을까?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 일정 부분의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 조금 더 많이 밝혀질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수사가 오히려 지금 이제 막 시작되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밝혀져야겠죠. 네. 이게 지금 좀 우리가 보는 이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은 엄숙하게 진행돼 왔던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지금까지 네. 특검이나.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십성이 주가 되는 특검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게 본질이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 일반 자범 사건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뭐 어디 시장에서 짝퉁 떼어다가 파는 막 이런 사람들 네. 막 이렇게 와서 구속해 보면은 되게 그 아리따운 여자분인데 네. 막 짝퉁을 막 수백억 원어치를 막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구속까지 네, 돼요. 네. 소환해 오면은 막 똑같아 롯데시장 같아 막 검사님 잘생겼다 막 언니 너무 이뻐요 말하면서 막 이래 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 약간 그런 느낌의 특검이다 이게. 예. 아니 저는 두 분께 정말 공감을 하는 게 가십성 기사 그런데 그것이 김건희의 본질이더라. 그러니까 목걸이 막 받고 가방 받고 그 다음에 자리 하나씩 주고 매관매직한 네네. 그것이 본질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랑 불륜을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네. 저는 그것도 본질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네. 살아온 인생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오빠라고 부르면서 그중에 가장 센 오빠를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신분 상승을 깨우고 그다음에 그 오빠가 약발이 떨어지면 다른 오빠를 찾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거기서 자기가 이제 살아온 거잖아요. 이익을 보며 살아왔잖아요. 지금 나오는 것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가십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김건희의 본질이다라고 저도 공감을 굉장히 깊은 공감을 근데 이제 합니다. 한 가지 김건희 특검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 그 제1팀장 하던 이제 검사님이 이제 뭐 물러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할 때 방향성 자체를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게 강조가 됐어야 되는데 어떤 내부적 이유였는지 이제 그런 가십들이 자꾸 나오면서
막상 실제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가려진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좀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내부에서 이걸 분명히 문제 삼고 있는 여러 변호사 출신 이제 수사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네. 사실 그래서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이 김건희 특검의 성격이 많이 바뀌는 그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아쉬웠던 부분은 김건희 특검을 이 하나로 단일 특검으로 출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수사 대상 사건들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네. 그 도이치 사건, 명태균 사건, 네네네. 뭐 삼부 네. 완전 다른 사건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3-4개 특검으로 쪼개서 추진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다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특검이 시기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성격이 바뀝니다. 하는 수사가 바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냥 앞으로의 한 달은 전혀 다른 새로운 특검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김건희 특검도 지금 수사를 절반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오세훈도 지금 아직 안 나왔고 이준석 안 나왔고 그 황금폰에 제일 초반에는 막 160명의 국힘의원들이 들어있다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건진이 국정관여 관련해서도 뭐 목걸이 전달하고 통일교 관련해서만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의혹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그렇죠. 거라든지 아니면 김건희가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던 내용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개입한 거 이런 부분들까지 하려면 정말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부분은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요. 이제 와서는. 그래서 이거는 이어나가야 된다. 다른 특검이 됐든 다른 수사기관이 됐든 이어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다만 지금 한 달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오세훈 시장 부분 하고 이제 도이치 사건을 과거에 불기소했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 그렇죠.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요 한 달 동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특히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이 특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요 특검이 끝나면 어차피 경찰로 수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들 손에 결국은 또 휘둘리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